이런 봉구는 이제 있으면은 이제 사용해도 되고 없으면은 사용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있으니까 지금 편하게 지금 있으니까 사용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조임새 우리가 바이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바이스가 없으면은 이런 바이스가 없을 때는 뭐 그냥 작업대에다 놓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해 오는 거고 이 바이스가 없을 때는 작업 다이에다 그냥 해도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쌍사대패를 쳐야 되는 쌍사대패기 치기 전에는 요 안쪽에 문살이 맞아주면 요 지금 연필 자국이 있잖아요. 요 연필 자국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 연필 자국을 미리 지워줘야 돼. 이 안쪽에만 연필 자국을 미리 지워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마감이니까 이 대패도 좀 잘 갈아야 돼. 대패날도 좀 이빨이 안 되니까 이빨 안 빠지게 잘 갈아서 잘 갈아서 이렇게 해서 대패날 지금 돌 빠지는 것 같으면 조금 더 빼서 대패날 많이 빼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때는 대패날 조금만 빼갖고 여기 많이 밀면 안 되고 여기 연필 자국만 한두 번, 연필 자국만 한두 번. 얘를 많이 밀게 되면은 직각에 영향을 줘요. 이 각도에 이 문살 맞는 이 각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90도가 안 되고 달라지기 때문에 대패질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한두 번만 하고 이렇게 쳐놓고 우리가 순결 어깨를 잡았는데 안 맞으면 이제 결이 안 맞으면 이제 지금 대패질이 안 맞으면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 이거는 뭐 굳이 결이 안 맞는 걸 밀어버리면은 얘가 나무 거칠으니까 그걸 맞춰가면서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딱 대패를 대가지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두 번. 그래야 요 90도가 딱 맞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마찬가지 여기 대가지고 대패 대가지고 한번 이렇게. 요 연필금 있으니까 요 연필금 지워질 정도만 하면 돼요. 더 하지 말고 연필금 지워질 정도만. 연필금 지워져야 여기 지금 만들 때 약간 이렇게 이물질이 묻은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물질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물살을 맞추면 이물질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 바깥 부분은 나중에 다 조립을 하고 이물질을 없앨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물질이 지금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그래서 꼭 여기 할 때는 대패를 갈아서 이렇게 해줘야 돼. 해가지고 이제 쌍사대패를 여기 우리가 쳐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 됐는데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우리 쌍사대패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얘를 맞출 때 얘를 지금 우리가 이 S자 표시할 때는 우리가 미리 마름질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쌍사대패를 맞춰놓은 거예요. 이 쌍사대패도 참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이제 뭐 시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다 설명을 했고 나중에 이제 윗반 감안할 수가 있는데 이 쌍사대패가 약간의 지역성 특성도 있고 시대별 특성도 있고 막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우는 시간이니까 뭐 우리가 뭐 꼭 시대별로 따질 것도 없고 가장 이제 기본이 되고 표본이 되는 것만 갖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잘 했을 때 자기가 그런 거 맞춰서 하면은 뭐 이제 좋은 전승공예전이라든지 무슨 전국 대회에 출품할 때는 꼭 그걸 맞추는 게 좋아요. 맞춰주는데 지금 연습할 때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쌍사대패를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쌍사라는 게 이제 선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쌍사라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 있으면 외서고 두 개 있으면 쌍사고 쌍사라는 게 그래서 그 선이 두 개 있다 그래서 쌍사예요. 그러니까 하고 이제 요게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다 했잖아요. 얘 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옛날에 미는 거 여기 미는 대패는 또 달라져요. 미는 대패는 이쪽이 있으니까 이 방향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기는 대패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얘를 그 맞춰서 지금 대문을 깎은 거예요. 우리가 표시는 거예요. 요거 모접이 있는데 요거 모접이도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6mm 쓰고 있고
6mm, 7mm, 뭐 8mm, 9mm 쭉 있는데 그거는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어떤 문에 따라서 문이 작을 때는 이걸 작은 거 쓰는 거고 문이 또 클 때는 큰 거 쓰고 그러는데 이제 약간 소목이 쓰는 거고 대목이 쓰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크기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데 꼭 6이냐 7이냐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요 문의 비율에 따라서 컸다 작았다는 거지. 왜 어떤 사람은 뭐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때 만드는 사람의 그 문의 비율에 따라서 컸다 작았다는 겁니다.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제 꼭 이런 것도 이제 기능자 시험에도 나오는데 문화재 수리 기능자 시험에도 나오는데 기능자 시험 볼 때도 그건 상관없어요. 이게 6mm 쓰든 7mm 쓰든 9mm 쓰든 같은 모조비만 쓰면 되지. 이걸 그거 갖고는 뭐라고 안 해요. 크기 갖고는 크기 갖고는 안 해. 단 이 문살 요 골밀이는 문살은 12mm이기 때문에 그건 얘기를 하죠. 요 문살 12mm의 요 골밀이는 꼭 그걸 지켜줘야 돼. 이거는 문살이 12mm인데 15mm든지 11mm든지 10mm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12mm, 12mm 대패 써야 되는데 요 모접이라든지 이런 거는 꼭 얼마짜리 쓰라고 경영해 준 게 아니니까 상관은 아무 지장 없어요. 그거는 만드는 사람의 안목에 따라서 진짜 자기가 황금 비율을 찾는 거니까 꼭 정해지 아니에요. 그죠? 큰 문에 쓰는 쌍사 대필 갖다 여기다 쓰면 또 멋이 없잖아요. 그리고 큰 문에 쓰는 모조비 대필 여기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소목은 이 공구가 이렇게 많잖아요. 공구가 많은 게 그게 그때그때 따라서 쓰기 위해서 이 공구가 많은 거지 뭐 남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공구가 많이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알았죠? 그래서 쌍사 대패도 마찬가지. 얘를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서 대패질해야지. 여기서 자꾸 밀고 가면은 여기서 여기 밀고 가면은 이 날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들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이렇게 밀고 간단 말이야. 여기다 밀고 가면은 대패낼 말이 금방 망가지니까 이렇게 들고 가서 하고 가는 거면은 조심해야지. 얘를 땅에 떨어뜨리면 날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얘를 넉넉히 하다 보면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갈 때는 힘 빼고 가고 당길 때만 힘을 몰아서 이렇게. 얘는 안 나올 때까지 대패질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요. 이렇게다가 그죠? 이렇게 쳐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 나무 깎을 때 시계 반대방을 깎기 때문에 이 쌍다 쳐도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반대로 되면 이게 지저분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모조비는 이제 만약에 반대 방향이 됐으면 이제 돌릴 수 있어요. 얘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안 맞으면 돌려주면 돼. 이렇게. 그렇죠? 이제 눈으로 요 이제 요 모조비 선을 봐야 되는데 대패가 작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이 선이 나오는 쪽으로 대패를 손을 조금 돌려주는 거예요. 선이 나오는 쪽으로. 여기 선이 보면 두 선이 나오는데 선이 나오는 쪽으로 대패를 조금 돌려주면 돼요. 본인이. 이렇게. 선이 나오는 쪽으로. 그게 가장 좋은데 요 선이 나오는 쪽으로 대패를 약간 돌려준다는 거. 근데 세계는 선이 안 나오는 쪽으로 자꾸 돌려요. 지금 나오게. 그러니까 반대예요. 선이 나오는 쪽으로 돌려줘야 돼. 선이 나오는 쪽으로 대패를 살짝 세게 돌리는 게 아니라 살짝만 손목만 살짝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렵다고 많이들 그래요. 근데 그거는 꼭 선이 나오는 쪽으로 살짝 손목을 돌려준다는 거. 이것도 똑같이 대패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리 움직이니까 꼭 대패하는 거 똑같아. 이렇게 대패의 축소판이에요. 똑같이. 그런 기본 자세는 한번 해놓으면 익혀놓으면은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헷갈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기본 자세를 잘해야지 기본 자세를 잘못하면은 안 돼. 요것도 대패 작다고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꼭 공들여 가지고 이렇게 두 손으로 해야지. 이제 이렇게 두 손으로. 되게
되게 한 손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손으로 하면 안 돼. 꼭 두 손으로 공들여서 이렇게 힘을 이렇게 해서 얘도 밀고 가지 말고 이렇게 따박 가서 이렇게. 이 선이 두 선 나오는데 꼭 선이 나오는 쪽으로 대패 손을 살짝만 이렇게. 이쪽이냐? 이쪽 이렇게. 그럼 사람 따라 차라리서 나와서 선이 똑같이 안 나오고 한쪽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살짝 손목만 돌려준다는 거예요. 예? 아, 이제 얘는 짧잖아요. 얘는 좀 길으니까 조금 달라질 거예요. 이제 조금. 예. 기니까 이렇게. 긴도 여기까지. 물론 이렇게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이 대패를 자주 이제 연마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대패를 간다고 하고 아니면 연마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이 대패 연마를 이게 평대패일 때는 연마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 여러 골이 됐을 때는 연마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기술을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조금 심화가 돼서 어느 정도 기술이 됐을 때 대패를 갈 수가 있지, 초보일 때 저 대패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대패가 망가져요. 오히려 초보일 때는 약간 기술이 좀 있고 프로 된 사람한테 좀 갈아달라고 그래서 대패 연마에 써야지, 그런 기술도 없는 사람이 이 대패를 만져 놓으면 대패가 더 망가져 갖고 아주 완전히 여러 힘들게 되니까, 그 습득이 될 때까지는 이 대패만큼은 꼭, 이 대패도 마찬가지, 약간 습득이 좀 된 사람한테 부탁해서 하는 게 좋지, 예,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대패 섣불리 만져 놓으면 대패가 완전히 망가진다는 걸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쌍사에 많은 기법이 숨어 있어요. 사실 깊이 들어가면 참 어려운데, 시대별로 많은 쌍사가 숨어 있어요. 네, 나중에 그 쌍사만 연구해도 참 볼 게 많은데, 네, 우리나라에 아주 보물로 된 창호가 몇 개 있는데 거기 완전히 달라요. 이거 쌍사가. 이렇게 이제 쌍사까지 지금 이제 쳐졌거든, 지금 우리가. 네. 쳐졌어, 이제. 근데 이제 살을 한번 조리해 봐야 되는데요. 살이, 이 가운데 네다지 장부는 우리가 빡빡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빡빡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빡빡할 필요 없기 때문에 얘는 미리 한번 껴봐야 돼. 빡빡한 거 좀 미리 깎아줄 필요가 있어요.